이딴 식으로 할 거면은 때려치워 이 새끼들아. 오늘의 마담 딩크아, 국내보다 무려 한 달 먼저 개봉해 모든 게 다 까발려진 영화. 하다못해 역대 최악의 평점. 주인공은 이 영화를 볼 생각도 없고 또 한 명은 아예 출연 자체를 흑역사로 생각하더니 Ladies and gentlemen, Sydney Sweeney. You might have seen me in Anyone But You or Euphoria. You definitely did not see me in Madam Web. 향후 10년간 이 캐릭터는 절대 나올 일이 없다 라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얘는 대체 왜 이럴까? 마담웹의 스포일러 리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첫 번째로 굉장히 놀랐던 건 북미 개봉 이후에 쏟아진 악평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평가나 별점에 묻어난 편이지만 영화의 공개 이후 로튼토마토 15, 메타크리틱 27, 시네마스코에선 C+를 받지 않나. 대체 영화에 뭔 짓거리를 했길래 이 정도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 먹어봐야겠다 해서 조조 첫 타임으로 조져봤는데 야 이빨, 이건 사람 똥이잖아. 영화는 그냥 똥 그 자체. 오히려 북미의 평가들이 젠틀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모비우스가 다크나이트처럼 보인다. 먼 미래에 이 영화를 제외한 영화들이 전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영화가 재평가 받을 리는 추워도 없을 거 등등과 같은 리뷰들인데, 이 정도면 진짜 신사다 신사. 우선 스파이더맨의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팬들, 이 영화의 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막으려는 빌런, 그리고 그 빌런을 막기 위해 탄생된 3명의 스파이더먼, 거기에 왕언니 마담웹의 엄청난 빌드업까지 정도의 스토리를 생각했거나 기대한 팬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당연스럽게 여기서 나오는 피터 파커의 정체, 그러니까 향후 SSU를 이끌어갈 스파이더맨이 과연 누구인지, 톰인지 토비인지 아필락인지, 마지막 쿠키 영상쯤에나 스파이더맨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이런 그림, 모든 팬들의 행복 회로가 불타올랐으나 그걸 기대하셨다면 이 영화 굳이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이 새끼들아, 애기 파커만 쳐보여주면 어쩌자는 거야. 네, 스파이더맨은 무려 애기의 모습으로 등장.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누가 될진 뭐 열린 결말인 셈인데, 그냥 이럴 거면은 그 노예움을 한 번 더 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워. 영화는 지금까지 하나의 세계관을 그려왔던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또 MCU와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때문에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아 돌길래 이 8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쏟아붓는 건지, 쏟아부었으면 잘 만들기라도 하지 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화입니다. 참고로 8천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표면상으론 마치 스파이더맨과 엄청난 연관이 있을 법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데모쯤 되는 것 마냥 캐릭터와 영화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거미새끼 파리에 지나지 않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삼류 망작 히어로물 정도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실 이 영화를 보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스파이더맨 떡밥의 등장이라도 기대했을 텐데, 이게 영화를 그냥 끝까지 보고 있다 보면 그래 이 정도라면 그냥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맞겠다 라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는 장면들을 곱씹어보면 일단 이 새끼 이거 영화 전체를 개판으로 만드는 주범 중 한 명인데 갑자기 앰뷸런스 앞에 튀어나와서 뻐큐를 하지 않나.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레스토랑 가가지고 남자애들 꼬셔.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더니 춤춰. 거기서 왜 톡식에 맞춰 춤을 추냐 이 새끼들아. 진짜 실시간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개 노답 3자매예요. 이런 새끼들한테 뭔 미래가 있어. 유일하게 빌런으로 나오는 에제키엘 심즈, 이 여자도 뭐 역대 마블 영화 중 최악의 빌런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 막말로 초인적인 능력의 유사 스파이더맨이지만 능력이라곤 예지 능력밖에 없는 이 마담 플러스 노답 3자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런닝만 하다 끝나. 원작에선 마담액과 에제키엘 둘 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90년대엔 스파이더맨의 세계관을 엄청나게 확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지금의 멀티버스 차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며 원작 캐릭터 중 나름 유니크한 포지션에 있었지만 이번 실사에선 그 무엇 하나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캐릭터의 설정과 아쉬움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히어로물다운 액션씬, 화려한 CG도 아예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빌런과 싸우는 삼파더걸의 액션 정도는 좀 기대해봤는데 이 장면이 50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에제키엘이 꿈속에서 본 미래, 아슈발 꿈 그 자체였고, 진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들은 각성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또 속은 거라고 우리. 정리해보면 스토리는 그냥 중구난방해. 배우들도 포기했는지 뭐 국어책 읽듯 연기하고 시퀀스마다 톤도 제각각. 뭔씨 펩시콜라 PPL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많은 팬들의 기대를 떨어뜨렸던 지난 2년
대충 옆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팬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또 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오답노트라도 제대로 썼더라면 이러한 결과물을 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결국 이렇게 아무런 발전 없이 정말 아니라다 못해 최악의 결과만 보여주고 있으니 이들의 생각과 피드백과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에 캐스팅된 다코타 존슨, 우리에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눈나인데, 다코타는 영화의 개봉 후 인터뷰를 통해 이 영화를 마치 디스한 듯한 입장을 밝힙니다. 혹평이 신경 쓰인다고? 안타깝지만 난 이런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 예술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영화는 감독과 스태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 관객들이 항상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영진들은 관객이 똑똑하지 않다라고 믿기 시작했으며 관객들은 그게 헛소리라는 걸 잘 안다. 난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아마 다시는 이런 작품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난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매체의 인터뷰에선 이 영화는 당신의 남자친구를 위해 AI가 만든 영화 라는 팩폭을, 또 실제 영화의 제작 초반부터 영화의 방향성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루머가 추가로 이번 영화의 제작이 완료된 후 에이전시 대리인을 해고했다는 썰까지 들려옵니다. 또 실제 다코타를 비롯한 출연 배우들은 그린스크린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영화가 원래 계약했던 것과 아예 달랐고 각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밝히는데, 이 각본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미뤄봤을 때 이 영화는 원래 다른 마블 영화들과의 연계성, 즉 SS부터 MCU까지 확장을 보여줄 예정이었지만 이게 영화가 완성되어 갈수록 영화를 살릴 수 없을 거라 판단. 야, 이건 다른 거랑 연결하면 좆된다. 즉 본인들도 핵 폐기물이 될 거란 걸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고 결국 MCU는커녕 SS의 연결조차 확 끊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우들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런 보이콧에 달하는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할리우드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의 많은 사람들은 다코타의 스타 파워를 의심하고 있다. 주연 배우로서 마담앱을 보지도 않은 거, 또 그 부진한 결과에 따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결국 그녀에게 안 좋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며 잔뜩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소니 입장에선 영화가 똥으로 나왔을지언정 무려 주연 배우가 대놓고 난 영화를 안 봤다라며 자신있게 말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대외적으로 영화를 까고 다닌다. 근데 이게 개봉하자마자 이러고 다닌다. 뭐 실사를 연속으로 개박살 낸 소니도 잘한 건 없지만 이분도 프로의식이 부재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우리 모비우스 형님도 그렇게 발벗고 홍보하고 다녔어.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건 마담의 뿐만 아닌 이 모비우스에 깜짝 등장했던 벌처.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키트넘 또한 자신이 왜 모비우스의 벌처로 나왔는지 아직도 모르고 소니도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힙니다. Did pop up in this like post-credit thing in Morbius. What was even happening? What it was leading to? What? No idea. None. Zero. And even they couldn't quite explain it. Let me just kind of tell you, and I go, okay, I really don't quite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or even who some of these people are. And he said, okay, let me explain. But it was complicated because 그렇다면 이 정도의 컬을 뽑았던 작품들, 마블과 DC 작품들을 하나하나 나열해보면 먼저 SS의 맞선임급 승배님. It's Morbid time. 이라는 최고의 밈을 남기고 떠났던 모비우스. 모비우스의 로튼 점수는 15%, 그 전에 베놈2는 57, 1편은 30, MCU로 넘어가면 더 마블스는 62, 퀀텀매니아 46, 슈어크는 팝콘만 32, 반면 미즈마블은 98, 80에 달하는 이거 맞냐? 옆집 DC로 넘어가보면 DCU의 쓰라린 마무리를 보여줬던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이 34, 국내는 개봉조차 하지 않았던 블루비틀이 78, 비운의 플래시는 63, 더수스는 90, 블랙아담은 38, 버즈 오브 프레이 78, 원더우먼 1984 58.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 드프리 형의 처참한 흑역사, 아니다 이 악마야의 반지 닦이는 25%를 여기서 좀만 더 거슬러 올라가 우리 유두슈트를 보여줬던 배트맨과 로빈은 12%를, 그 외 엘렉트라는 11%, 두 번째 판포는 9%, 캐드먼은 역대 최악의 점수인 8%를 찍어버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망작을 뽑아낸 이들, 사실 개봉한 지 한 달이나 지난 판국의 국내 개봉을 한 터라 그 기대치를 저 밑에 내려놓고 봤음에도 진짜 처참했고요. 난 그래도 정말 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OTT 공개 이후에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 사 먹어. 애니만큼은 정말 명작을 뽑아내는 이들이 왜 실사는 만드는 족족 개 죽을 써버리는 것인지, 이제 당장 8월 개봉을 확정지은 크레이븐 더 헌터, 11월 개봉 예정인 베놈3 또한 이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제발 잘 좀 하자.